기본적으로 연골판이라는 애들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쿠션, 고무 같아요. 그 안에 별로 없어요. 안녕하십니까, 서울 예스병원의 닥터 도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거는 반월상 연골판, 반달 모양으로 생긴 연골판이에요. 요거부터 볼까요? 위에 뼈가 있고 아래 뼈가 있어요. 위에 뼈 끝에 우리 닭다리 먹을 때 나오는 뽀드득뽀드득 물렁뼈 있죠? 예, 연골이라고 해요. 이게 닳아서 없어지면 관절염이죠. 퇴행성 관절염이고요. 그거 말고요, 윗뼈 아랫뼈 사이에 이렇게 보세요. 반달 모양으로 두 개가 생겼죠. 요거를 반월상 연골판이라고 해요. 옛날엔 반달 연골이란 말도 썼어요. 하는 일은 뭐냐면요, 윗뼈 아랫뼈 사이에서 쿠션 역할을 해요. 이렇게요. 네. 연골이 닳았다는 위에 연골이 닳았다라고 의사가 얘기하고요. 의사 선생님들이 연골이 찢어졌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는 실제로는 요걸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찢어지는 구조가 아니고 얘는 찢어지는 구조예요. 자, 그래서 반월상 연골판이라는 게 있는데 오늘은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연골판이 찢어졌다, 연골이 찢어졌다고 얘기했을 때 그러면 어떤 경우에 찢어지냐? 일단 젊은 분들 한 30, 40대, 50대까지 이 정도까지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기준은 아직 의사가 판단했을 때 퇴행성 관절염이 없는 분들 거의 대부분 다쳐서 찢어져요. 외상성으로 찢어집니다. 근데 신기한 게 누가 무릎을 때리거나 부딪혀서 찢어지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대부분 무릎이 이렇게 어긋나요. 꺾이고 어긋나고 돌아가고 이랬을 경우에 많이 찢어져요. 그리고 얘네들은 특징적인 증상들이 있는데요. 관절염은 환자들이 아구아구 이게 전체 다 아프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아프나 여기가 아프나 이렇게 얘기해요. 반월상 연골판은 어떻게 하냐면요, 아픈 분을 짚어요. 여기가 아파요, 여기가 아파요 하고 짚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찢어지잖아요. 여기가 딱 찢어지면 여기 아파요 라고 누르고, 이렇게 찢어지면 여기 아파요 눌러요. 그러니까 국소 부위 통증 있는 거를 환자들이 누르든지 앞통이 있든지 거기가 아프다고 딱 표현을 해요. 그냥 무릎 위가 아파요, 아래가 아파요 이런 거하고 또 다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찢어지면 어떻게 치료하냐? 찢어진 걸 먼저 알려면은 MRI를 찍어야죠. 엑스레이를 보세요. 이게 엑스레이거든요. 윗뼈 아랫뼈 관절염 이렇게 벌어져 있는 거 보시면 이거 관절염 없다까지 얘기해요. 근데 연골판이나 인대 같은 거는 엑스레이 상에선 보이지가 않습니다. 연부 조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MRI를 찍어야 그 중간에 있는 연골판을 볼 수 있어요. 그럼 MRI를 찍어서 연골판이 찢어졌다, 찢어진 정도, 위치 이런 거를 확인을 합니다. 해서 치료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연골판이라는 애들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쿠션, 고무 같아요. 그 안에 세포가 별로 없어요. 우리 보세요, 여기 찢어졌어요. 이렇게 칼로 뱉는데 안 꼬매고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좀 붙죠. 흉은 나지만 붙어요. 그거는 세포가 많아서 자기들끼리 붙는 거예요. 근데 이 연골판이라는 애들은 세포가 되게 적어요. 특히 이제 바깥쪽엔 좀 있는데 안쪽에 갈수록 거의 없어요. 세포가 없다는 얘기는 찢어져도 붙지 않고 지네들이 그냥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위에서 계속 눌리니까 이게 찢어진 게 계속 진행이 되죠. 그래서 치료는 MRI를 찍어서 파열 정도로 확인하고요. 아주 미세 파열이면 주사 치료를 하면서 버티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엔 찢어져 있으면 수술을 해야 돼요. 수술은 내시경으로 대부분 합니다. 내시경으로 들어가서 의사들이 그런 표현을 해요. 찢어진 부분을 긁어내야 됩니다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붙지 않는 애들이기 때문에 꼬매봤자 안 붙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 찢어진 부분을 더 찢어지지 않게 살짝 긁어내서 그렇게 해서 쿠션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대부분의 수술이에요. 근데 간혹 봉합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연골판의 가운데 쪽은 세포가 없지만 끝에 쪽은 세포가 있고요. 그럴 경우에는 끝에 쪽은 같이 꼬매줬을 때 세포 작용에 의해서 붙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붙을 수 있으면 제일 좋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연골판 손상은 있는데 퇴행성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다친 건 아닌데 MRI 찍었더니 연골판이 찢어져 있어요. 증상이 그렇게 심하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퇴행성 파열에 대해서 수술하는 게 낫다, 수술 안 하는 게 낫다, 이런 의사들도 판단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아직까지 정확한 답은 없습니다. 답은 없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는 환자 증상, 그 다음에 그 전에 기존 약물이나 주사 치료 같은 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수술 여부를 결정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지금 제가 여기서 퇴행성 파열이면 수술하세요 마세요라는 얘기는 감히 못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에 퇴행성 파열이 있을 경우에는요, 통증이 혹시 심해지면 이럴 경우에는 단지 연골판 문제뿐만이 아니라 위에 연골 문제도 같이 있을 경우가 많아요.
이럴 경우에는요, 동반 증상에 대한 치료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심한 경우는 인공관절도 필요할 수 있고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진짜로 환자의 케이스마다 너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진단까지는 MRI 찍어서 확인하고 주치의 선생님 설명 들으시고 그 다음에 치료에 대해서는 이제 사람마다 다르니까 요거는 요 자리에서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습니다. 연골판 손상 중에서 아주 드문데요. 우리나라 사람 10명 중에 1명이 이걸 가지고 있고 원판형 연골판이라고 그래요. 자, 요거 다시 한번 볼게요. 보시면 연골판이 이렇게 링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링 모양으로 되어 있고 중간에 보이시는 게 밑에 뼈의 연골이에요. 링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위에 뼈는 옆에서 보시면 동그랗게 생겼죠. 그러면 이게 아구가 맞아서 움직이려면요, 가운데가 파여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 10명 중에 1명이 여기가 편편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위에 뼈는 동그랗고 아래 연골도 동그랗게 해서 아구가 맞아서 돌아가야 되는데 아래는 편편하면요, 한 군데만 집중적으로 얘가 눌리겠죠, 이렇게. 그러면 연골판이, 편편한 연골판이 손상당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선천성 원판형 연골판이 있다라고 하면은 수술을 하느냐? 아니에요. 증상이 없으면 평생 가져가셔도 됩니다. 그런데 아까 도 말씀드렸지만 이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파열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드문 경우지만 내가 내 무릎이 선천성 연골판이냐? 아무도 몰라요. MRI 찍어봐야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엑스에서 알 수도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도 이제 아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경우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증상이 있으면은 꼭 주치의 선생님 찾아보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검사하시고 치료 방법을 정할게요. 자, 크게 3가지 말씀드렸고요. 반월상 연골판이라는 조직은 되게 중요한 조직이에요, 무릎에. 왜냐하면 앞으로 살아가면서 퇴행성, 예후에도 되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요. 그 다음 지금 통증도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너무 자가 진단에 의존하지 마시고 요거는 꼭 선생님 찾아보시고 증상 보고 확인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내시경 시술하자고 해서 크게 나쁜 수술은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안 가지셔도 됩니다. 이거는 재활도 빠르고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반월상 연골판 손상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닥터 도였습니다.